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자, 어제는 12가지 숙제에 대해서 대충 윤곽을, 네. 예, 뭐 자세히는 할 수 없고 시간이 너무 걸려서, 예예예. 예, 대략적인 게 좀 설명을 했고요. 네. 또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 숙제는 어떤 건가, 또 특히 네. 이제 재차기 있는 분들은 책을 더 보고서, 네네네. 예, 보고 또, 자기 어머니, 아버지 또 숙제는 어떤 건가, 네. 이런 어떤 내 남편의 숙제는 뭔가, 뭐 네. 애들의 숙제는 뭔가 이렇게 보면 예예. 또 숙제를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더 빨리 들어와요. 그냥 '아 네. 이런 숙제가 있구나.' 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그다음에 인제 이게 에 어머니 아버지 숙제를 보면 '아 어떤 숙제끼리 이렇게 매치가 되는구나.' 네. 예. 거기서 인제 반대되는 성향의 공부끼리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인제 그 하트러브 님이 서로 같지 않은 없는 부분들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이게 부부라든지 이렇게 인생 숙제 파트너가 돼서 네. 음 이렇게 인제 치열하게 인제 거의 사이좋게 인생 숙제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인생 숙제 걸린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다 이렇게 좀 경쟁자로 들어오고요. 네. 예. 부부는 뭐 인제 우리나라 말로 인제 뭐 왼수 부 부 전생에 왼수가 뭐 부부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그다음에 또 부부는 반대로 만난다는 둥 어 네. 그런 걸 인제 어떤 그 인생 수의 특징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네네. 반대로 만난다는 건 그거잖아요. 서로 없는 부분끼리 서로 이렇게 네. 이렇게 만난다는 거잖아요, 없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네. 인제 그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면 전생에 왼수가 부부로 만난다는 얘기를, 예. 그렇게 좀 어제 그 데이터를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오늘은 우리 그 선생님의 그 저기 숙제 인생 숙제한 그 경험을 뭐 네. 좀 짧은 시간 안에서라도 좀 내용 있게 좀 들려주시면 네. 좀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인생 숙제가 과연 네네. 어떠한 이게 삶에서 역할을 하고 효용이 있는 건지, 예예. 효과가 있는 건지. 예예. 우선은 제가 좀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경험을 좀 이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그 처음에 인생 숙제라는 거를 이렇게 소개받았을 때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음. 뭐 반신반의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진짜일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처음에는 무슨 심리학 상담 심리에서도 사람들 유형을 이렇게 성격 검사라든지 해서 유형을 나누고 거기에 따라 뭐 특징이나 장단점을 얘기해 주며 뭔가를 코멘트를 주고 이런 게 약간 있잖아요. '그런 건가?'라고 처음엔 생각을 음.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12 가지면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처음엔 들었었어요, 내용만 볼 음. 때는. 그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인제 뭐 보면 뭐 이게 인제 뭐 애니어그램도 있고 유사한 게 좀 인제 그런 걸 인제 경험하잖아요, 명상하다 보면. 예예. 예. 뭐 인제 깊이는 서로 다르겠지만 네. 그랬을 적에 이 인생 숙제와 뭐 애니어그램 등 요런 기타 요런 인간 어떤 그 심리 분석한 유형별 분석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좀 있던가요? 경험적으로? 네. 그게 일단 제가 경험적으로는 인생 숙제 전의 것들은 들으면 다 말은 되고 재미있는데 그거를 음. 배웠다 그래서 실제 인간관계의 전쟁터에서는 별로 무기로 쓰이지를 못했어요. 아. 그래서 어. 예. 굉장히 치밀하게 하고 설명 듣고 다 이해되고 하지만 그거를 배웠다 그래서 실제로 딱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족끼리나 뭐 직장이나 음음. 예 배우자하고 딱 진짜 힘든 상황으로 탁 들어왔을 때 아니면
지나간 과거의 그 인간관계나 뭔가로 이제 아직도 영향받는 힘들었던 게 아직 이렇게 잔잔히 가족이나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네. 걸 정리하려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효과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심리 상담하는 분과 뭔가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한동안 같이 공부하고 본 적도 있고, 저도 샘플로 상담도 받아보고 했는데, 들을 때는 맞는 얘기 같지만, 네. 그리고 내가 설득돼서 내가 그러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펼칠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상담해준 그 교수님도 본인 자신의 문제는 계속 갖고 가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더 위에 그 계신 분한테 가서 또 그분은 자기 그 선임이신 분한테 상담을 받고, 그분도 또 자기의 그 스승님이나 선임한테 또 상담을 받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음. 네, 그랬는데 이 인생 숙제는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증득해서 바로 제가 저에 대해서 보였고, 일단 지나온 인간관계로 아직도 이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여전히 영향은 받고 있는 기억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보여갖고 달라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일단. 네, 네. 네. 그런 게 달라서 그때는 근데 이게 왜 그런 건지 몰랐고, 일단 그 달라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어머, 이거 되네, 음. 되네 이랬는데, 요즘 이제 선생님이 또 인생 숙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왜 그렇게 달랐을까 했더니, 심리학이나 이제 애니어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가 우리 인간의 의식 한도 안에서만, 네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제 에고 의식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음. 예,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인생 숙제는 뭐 가슴 명상 그거 근저도 다 포함하고 이제 인간 차원 너머의 그 더 넓은 곳까지를 딱 범위 안에서 영의 개념이라든지 이 존재의 의미라든지 이게 근원적으로 보고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고 약발이 있나 보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음. 여기다가 전문 용어 하나 나왔어요. 아, 약발. 네.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에서 실사구시적으로 적응이 되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이론적인 그 이렇게 소개만 있고 실제 이렇게 일상에서 적응이 잘 하기 어려운 네. 기존의 어떤 그 이렇게 유형들하고는 네네.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예, 예. 네네. 예,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이게 그 우리 인생수라는 게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정해져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면 그 숙제와에 관련된 사건들만 계속 들어오니까 예, 예, 예. 그런 어떤 심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인간의 유형하고는 다르게 예. 여기서는 더 사건을 중시하거든요. 심리적인 것보다. 네네네. 이 사건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이렇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적응을 할 거냐. 예. 너의 유형은 이런 유형이야. 이런 게 아니고 네네네.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일부 설명을 하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음. 하여튼 필드에서 적응하는 데는 최고라는 얘기죠. 네. 네, 오케이 적응시키고 이런 거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인생 숙제를 이렇게 이제 저랑 이렇게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픽스 시켜 나가잖아요. 막 네네. 1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예. 그래서 그게 한 뭐 70-80%는 뭐 그 1시간 이내에 그 상담에서 예, 저기 뭐 다 픽스가 되고요. 네. 나머지 한 20-30%는 뭐 본인이 그때 자기를 충분히 이렇게 보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자기를 정확히 나한테 인제 설명을 못 했다든지 네. 뭐 이랬을 경우는 이제 가끔 인제 이렇게 에 인생 숙제를 이렇게 좀 실행하다가 잘 안 맞는 것 같으면 한 하루 이틀 지나서 이 다시 인제 그런 시행착오를 경험을 삼아서 이렇게 픽스를 다시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네. 우리 선생님은 처음에 딱 픽스가 됐나요?
아니면 한 번 변경이 있었습니까? 저는 선생님께서 제가 그 사랑증득하고 초반 때부터 예. 어, 저보고 인생 숙제가 아마 이걸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거였고 그 다음에 그걸로 픽스 됐어요. 음. 그, 근데 이제 그런 유형이 이제 저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진행 과정을 보면 저희가 한 9가지 정도 이제 그 기초 종합편에서 배우는데 가슴 기초 종합편에서 네네. 에, 바로 그 어떤 실생활에 이게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은 이제 그걸 하다 보면 당연히 인생 숙제가 먼저 소개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예,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일상에서 구체적인 예, 예, 이걸 예.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 네네. 인생 그분의 인생에서 어떤 필드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현실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인생 숙제하고 음, 뭐 분리될 수 없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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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그분을 잘 알지도 못하고 처음에 오셨는데 네, 그러다 보면 한 20% 정도 이렇게 좀 나중에 이제 인생 숙제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이제 서로 이제 정보가 좀 아, 미숙해서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의식의 상승이라든지 이렇게 존재에 대한 어떤 그 고차 존재로 가기 위한 그래서 이제 여기로 왔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이제 뭐 사랑고요 하벨 뭐 이렇게 아공 법공 이런 것부터 쭉 하다가 사실은 좀 약간 후미에 가서 인생 숙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봐요 인생 숙제를. 네, 네네. 예, 그런 분들은 뭐 거의 뭐 인생 숙제가 이제 변경이 없는데 네네. 또 어쨌든 약간 뒤쪽에서 그러면 인생 숙제가 좀 시작이 됐나요? 네,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그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은 아닌 거죠.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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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네.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음, 중요한 거였는데요. 네, 인생 숙제 선생님이랑 하던 날, 네, 그 이제 앞에서 이제 이론적인 얘기 해주시고 하신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증득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서 내 인생에서 이제 그 나와 인생 숙제 파트너가 누군지 확인을 하고 내가 갖지 않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은 나한테 필요하다는 걸 이제 실제로 받아들여서 확인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때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 왜냐면 저는 선생님께서 이제 그분들이 본인의 인생 숙제 파트너인데 그분들의 이러이러한 점이 되게 싫다고 생각하시지만 본인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이해를 했는데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 하셨는데 거부감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막 예, 너무너무 예, 제가 이제 그 에고가 기억하는 살면서 부딪혔고 힘들었다고 느끼는 그게 확 떠올라가지고 진짜 그때 너무 싫었거든요. 음,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그 한 10년치 뭐 몇십 년에 쌓였던 그런 게 막 농축돼가지고 확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그 안 좋았던 느낌들이. 네, 네, 그래서 난 못할 것 같아. 나 도저히 그거를 나한테 필요한 걸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을 나는 못 통과하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너무 싫다고 생각만 해도 싫다고 막 못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네, 아이 그냥 해봐요 뭐 남이 거 해봐 이러셔갖고 마음을 턱 내려놓고 그러자 했는데 어머 세상에 저는 그때 선생님 거꾸로 무아인 것도 동시에 느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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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분명히 나는 이랬고 그들은 이렇고라고 몇십 년을 그 마음속에 딱 내가 이거라고 결론 내놓고 살았거든요. 음흠, 그분들은 이게 나빴고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힘들었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나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 생각 자체와 그 기억 모든 감정 모든 것이. 네, 근데 딱 선생님께서 권하신 대로 했더니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분들이 내가 싫다고 느꼈던 거랑 상관없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있었다는 걸 그때 증득으로 확 알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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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달라지면서 음, 그게 너무 대비되게 강렬한 했는데 그래서
그 내가 편안해지고 진짜 내 존재가 원만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으면서 그 다음 순간에 음. 뭐야 그럼 내가 몇십 년을 그렇게 원망하고 믿고 탓했던 게 이게 아니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히 네, 네. 내가 나한테 속고 살았구나. 음, 네, 그래서 그때 거꾸로 그 전에 들어도 몰랐던 무아라던가 뭐 이런 것이 그 순간에 이렇게 균열이 확 왔던 것 같아요. 음. 아,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실제가 아닌 부분이 있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 수 있겠다. 이게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날 그게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 숙제를 소개를 못 받았으면 예. 그 장벽을 절대 넘어서지를 못했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 계속 어떤 그 시즌만 되면 어떤 시기만 되면 음, 연관된 그 기억들 때문에 계속 어느 정도씩 마음의 아픔을 받고 뭐 이런 게 이제 있고 그 틀을 못 넘었겠죠, 늘. 음. 머리로 막 이해하려고 뭐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으니까 그 용서해야 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야.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네. 아무리 해도 그거 안 되더라고요. 음,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삶에서 뭔가 확 이렇게 휘청하면서 힘들어지거나 이러면 다시 그게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상에서 보면 뭐 수용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다 받아들이라, 예. 마음을 내려놔라 하는 것은 내려놔라. 뭐. 사실은 예.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것은 사실은 인생 숙제와 인생 숙제 안에서 하나의 방법론이거든요. 네. 근데 인생 숙제를 얘기 안 하고 네. 수용하라 뭐 하라 하면 네. 이게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와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수용하라는 건 뭐냐면 결국 마음에 안 드는 거 뭐 마음에 드는 걸 받아들이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지. 네. 결국 수용하라는 대상이 되는 그 지적을 받는 부분은 내가 싫어하는 부분까지 수용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인생 숙제와 연결이 돼서 더 큰 범위를 알려주면서 그런데 그거 하는 방법은 수용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제 받아들이죠. 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왜 싫은 걸 안 받으려면 싫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몇 번 얘기했듯이 나한테 없는 부분이 상대방한테 있는 거는 내가 불편해요. 불편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네. 너무 불편하죠. 예, 네. 그리고 그 부분이 들어와야지 내가 또 원형해지는 건데 네네. 이런 의미에서 그걸 수용하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단지 우리가 이렇게 뭐 그 명상 차원에서 수용만 하라고 그러면 네. 그거보다 더 큰 어떤 전제된 조건은 얘기 안 하고 네. 예, 그냥 그 앞에 전제된 조건에 근데 실행하는 방법은 수용이야. 요렇게 이게 연결된 고리가 끊어지면서 그냥 수용만 단독으로 수용하라고 막 이러면 네. 인제 그런 거고요. 네. 에 얘기가 조금 앞서 나갔는데 그래서 인제 나랑 상담하고 나서 인제 이렇게 적응이라는 숙제가 이렇게 제시를 받았잖아요. 네. 예. 받았을 때 그거가 업세트 되는 게 좀 빨리 됩니까? 아니면 어 그 업세트 되는 과정은 어때요? 저는 좀 그 선생님이랑 가슴 명상하면서 제가 돌아보면 제 패턴이요. 예. 선생님하고 그 전화로 거의 이제 선생님과 공부를 했잖아요. 등급도 전화로 지도받고 네네네네네. 갔는데 그때 느낌이 굉장히 강렬해요. 음. 그래갖고 제가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좀 태만해져요. 음. 예, 마음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마음이 되지? 이 인생 숙제도 증득이 있잖아요. 논리로 설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증득이 없으면 인생 숙제에 계속 못 따라갔을 것 같아요. 제가 네네네. 체험으로 예, 확인이 된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음. 믿고 간 건데, 이게 내가 되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영원히 우리 집에 이렇게 딱 들여다놓은 무슨 골동품처럼 이건 이제 나한테 인생 숙제는 됐어라고 착각하고 음. 다른 책 보고 뭐 다른 거 관심 갖고 이랬어요. 네네. 그러다가 또 근데 큰일은 없지만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내가 삐걱거리고 뭔가 이렇게 되면
왜 이럴까 하면 이제 선생님이랑 가끔 통화하면 인생 숙제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 음, 아, 그렇구나. 그때 한번 그렇게 강렬하게 증득해서 완성된 게 아니고 내가 계속 많이 할수록 좋은 거구나를 이제 점점 알아가지고요. 음, 한동안은 제가 초반에 그렇게 너무 좋고 나서는 한동안은 좀 인생 숙제를 팽개쳐뒀었어요. 음, 저절로 다 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제 느낌으로는 연습이라기보다 자꾸자꾸 많이 그걸 되새기고 자꾸자꾸 더 많이 증득을 하고 순간순간마다 계속 또 틈 나는 대로 더 그 수용을 할수록 더 적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히려 그때보다 요즘 더 많이 저는 일부러 별일도 없지만 틈만 나면 자꾸 인생 숙제 증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네. 그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그 숟가락 하나 놓는 것부터 인생 숙제 아닌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 말을 이제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것이 다 그 숙제가 정해지면서 가져온 프로그램에 우리 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그 프로그램 시각 안에서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숟가락 하나 놓는 것까지도 인생 숙제 아닌 게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크고 작은 사건을 통틀어서 네. 이제 본인의 이제 인생 숙제로 이제 다 들어오는 건데, 그런 이게 삶에서 이게 인생 숙제 아닌 게 없구나 하는 걸 느끼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음. 좀 그 큰 거는 얼마 전에 일을 좀 쉬다가 한 2달 정도 일을 했는데 거기 오너가 보스가 제가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인 거예요. 네네. 근데 조건은 단기간에 하고 싶고 집에서 가깝고 뭐 이렇게 너무 딱 맞는 조건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렇게 하필 이렇게 들어온 것도 뭔가 내가 해봐야 되나 보다 해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몇 번을 그런 그 인생 숙제 고비가 있었어요. 음. 그리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공부하면서 그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맞다고 인생 숙제 잘 하시라고 해서 이제, 아, 이번에는 반드시 그렇게 관점을 바꿔서 봐야지 했는데, 그건 좀 저한테 큰일이었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제가 동생이랑 뭐 어릴 때부터 몇십 년을 같이 지냈잖아요. 네네. 근데 몰랐어요. 동생하고 나 사이에 강하진 않지만 내가 인생 숙제로 동생한테서 수용할 게 있다는 거를. 근데 이번에 보였어요. 최근에 이제 한 1년 정도만 같이 지내게 지금 상황이 딱 됐거든요. 음. 이 같이 지내는 상황에서 옛날 같으면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되게 성향이 다른 게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집에서 사니까 들고 나고 하면서 사실은 부딪힐 일이 많다고 하면은 매 순간인 거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숟가락 놓는 방법부터 진짜 달라요. 그런데 음. 그거를 알고 제가 자각을 늘 하려고 했고,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그냥 동생이 하는 그 일상적인 뭐 양말 벗어서 던져놓고 늦게까지 뭐 보고 먹어도 치우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계속 이렇게 그 신경을 긁게 하면서 이성으로 참지만 안에 계속 쌓이던 것들이었는데 네네. 요즘은 그냥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하지 뭐. 이런 마음 들고 일도 왜 쟤는 저렇게 하지 사회생활을 음. 안정적으로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지. 아니 왜 저렇게 나이가 얼마인데 무슨 프리랜서를 저러고 틈만 나면 또 당구치고 놀러 다니고 저는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음. 그럼 어때 뭐 그렇게 할 만하니까 하겠지. 뭐 음. 이렇게 돼서 그 많이 느껴요 일상에서. 그리고 뭐 하물며 제가 집에서 그 강아지 키우면서 내가 강아지한테 뭐 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느꼈던 방식이나 뭐 정말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면에서 제가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걸 많이 느껴요. 음.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변경되기 이전과 이런 인생 숙제를 통해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바라보는 태도, 이게 행동하는 네, 태도가 많이 바뀌면서 네네. 그 심리적으로는 어떤 좀 이게 변화가 있습니까? 그 아, 전과 후가? 저는요, 선생님, 응.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을 저는 다 걱정했던 것 같아요. 음. 그들이 나한테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음. 그러면서 혼자
쟤는 저렇게 하면 저거 힘들 텐데 저렇게 안 해야 되는데 뭐 우리 조카는 이렇게 공부를 잘해야 할 텐데 똑똑한 애를 왜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요. 이게 음. 없어지니까 너무 제 심간이 편안해요. 음. 아 그냥 내가 너무 편안하고 다 잘 사는 것 같고요. 뭐 문제 생기면 또 알아서들 그래야 할 일이 있어서 온 거고 알아서들 잘 살 거고 내가 도와달라 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어련히 알아서들 잘 음. 하겠어? 이런 마음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온 세상이 다 그냥 다 잘 흘러가는 강물 같아 보여요. 그러면 그 이전 상황은 상당히 좀 이렇게 조바심 내고 아 네. 모든 게 이렇게 다 껄끄럽고 일상이다. 힘들고 그런데 좀 네. 이렇게 놓아 보내는 힘도 커지면서 좀 그 내적인 좀 이렇게 평안이 많이 네. 좀 접근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음. 굉장히 세상이 음.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 음. 안심돼요. 오케이. 네. 그 유교의 그 핵심이 안심 인명입니다. 아 네. 안심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네. 그 인제 이 지금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요거 하나는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제 지금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우리 선생님이 하는 숙제가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하고는 다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인생 숙제를 이게 깊게 이해 못하고 이걸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 네. 조카들 아까 인제 공부하는 것까지 걱정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숙제에 따라서는 조카에 대해서 별로 관심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별로 관심 이렇게 예. 없는 숙제도 많이 있어요. 네네네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들으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아 그럴 수도 있군요. 예예. 그렇거든요. 네 예예.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서 인제 우리가 뭐를 이게 핵심을 잡아야 되냐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랑 수제가 틀려서 저분이 얘기하는 거랑 나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지만 네네. 중요한 거는 똑같은 거는 뭐냐 하면 그 숙제를 알기 전과 알기 후는 네. 예 에고의 삶과 그다음에 인생 숙제를 알고 이 영적으로 그 인생 숙제를 해 나가는 이러한 그 마음 상태가 네. 비교해 봤을 때 전후가 엄청나게 이렇게 그 이너 피스가 네. 내면에서 이렇게 항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흐른다. 네네네. 네네. 이거에다 핵심을 맞춰야지 네 맞아요, 맞아요. 나는 원래 내 조카들 뭐 공부 잘하든 못하든 나는 신경 안 쓰는데 왜 네네네네.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저는 12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갖고 온 사람일 뿐이니까. 한 가지 숙제. 네 오케이. 숙제를. 네. 음. 근데 좀 지나간 얘기인데 내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도 좀 약간 좀 이게 얘기가 좀 앞서 나갔는데 네. 내가 우리 선생님의 숙제는 이겁니다 하고 얘기해 줬을 때 네. 업세트가 바로 되던가요? 아니면 그때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인정이 됐냐 말씀이셨구나. 네네네네네. 저는 아닌 것 같았어요, 처음에. 음. 저는 다른 거인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숙제도 이런 면도 있는데, 근데 한 세 가지 정도가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아닐걸요, 이걸 거예요. 음. 계속 그러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맞았어요. 음. 예. 그 보통 보면은 뭐 이렇게 12가지가 있는데 내가 인생 숙제를 하기 전에 인제 미리 인제 전주에 인제 어떤 공부를 하면 인제 다음 주에 인생 숙제할 때가 되면 그 전주에 미리 좀 예. 책을 미리 보고 네네네. 본인의 인생 숙제가 어느 거 되는지 좀 한번 공부를 책을 보고서 좀 이렇게 예 짚어 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 보자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참 보면 그것도 인생 숙제에 따라서 참 이렇게 아. 예 아주 엄청나게 달라요, 사람마다.
아, 네. 12가지가 다 자기 숙제 같은 푼이 있으면 진짜 그거는 나도 참 대책이 없어. 그리고 뭐 한 3-4가지는 보통 예. 얘기를 해요. 예예. 딱 한 가지만 딱 짚어서 딱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10명 중에 1-2명? 네. 근데 12가지가 다 나갔다고 그러면 네. 아니 그럼 뭐 그런 사람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네.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핵심을 파악하는 이 힘이 없는 거야. 음. 네. 예. 세상 일이라는 게 보기 나름인데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저기 뭐야 12가지가 다 조금씩은 다 있어요. 네네. 전혀 없으면 어떻게 전혀 그럼 이개인하고 같이 사는 거야? 네. 있는데 특별히 네. 하나에 더 좀 쏠리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잡아내라고 그러면 네. 더 쏠리는 거 덜 쏠리는 거 이거 구분을 못 하는 거야. 네. 쏠리는 거 있으면 다 내 숙제 같은 거야. 그냥. 네네네. 예예. 그 그런데 이게 어느 때 가서 '아 이게 내 숙제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또 언제 느끼신 거예요? 음. 글쎄요. 다시 한번 아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아닌 것 같다고 느낀 거예요? 처음에요? 예. '내가 이거 숙제일 겁니다.' 했을 때 근데 뭐 나한테 표시를 했든 안 했든 본인은 인제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예예예예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신기한 게요, 선생님. 예. 이번에 이제 이거 공부 다시 이제 저기 동영상 유튜브 하면서 공부하는 김에 다시 보니까요. 제 주변 사람 중에 이건가 저건가 애매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이거 읽으면서 보는데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모르겠었는데요. 네네네네. 네, 근데 그때 제가 '나는 이런 면이 이 정도는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나는 이런 면이 더 있는데.'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음음. 예.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틀리는 건 아닌데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는.' 근데 음. 여기 있는 이 말 여기 있는 이 세 줄이 나한테는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아. 그럼 이제 숙제를 가져와도 인제 이렇게 심하게 가져오는 사람, 중간 정도 가져오는 사람, 좀 약하게 가져오는 사람 좀 그렇게 오거든요. 아, 네. 숙제 강중약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인제 합리적인 영혼들은 요번 생에서 자기가 이렇게 그 수행 증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만 가져와요. 네. 예. 그러면 음. 그 숙제를 하는데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인제 그렇게 강하게 가져온 사람보다는 좀 어렵지는 않은데 또 이게 가져가는 게 이렇게 하비스트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는 있지만 네. 자기가 가져온 목표만큼은 또 꼭 가져가는 아주 합리적인 영혼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영혼들은 아주 이렇게 목표치를 높게 해서 예. 예 이게 좀 강하게 이게 인생 수치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음. 인제 그런 분들은 일상의 삶이 되게 인제 이렇게 경량이 인제 이렇게 좀 파고가 좀 높게 인제 이렇게 치면서 들어오죠, 일상생활들이. 네. 그래서 인제 장단점이 있는데 인제 그런 분들은 인제 달성하고 가면 다른 사람들 한 두세 번 두세 배 두세 음. 번 인제 지구에 온 거와 같은 한 번에 네. 그런 인제 하베스트를 인제 가져가는 거고 추수를 한다 이거죠. 어? 그렇게 추수를 많이 해 가는 그렇죠, 그렇죠. 말씀이죠? 예예. 예예. 그런 음. 다음에 인제 또 그 오히려 인제 너무 빡세 가지고 네. 천상에 있을 때는 뭐 이런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구에 와서 진짜 이게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것만 해도 어려운데 거기다 이렇게 무거운 네. 아이고. 가져와 가지고 네네. 오히려 그 숙제에 함몰돼 가지고 네. 오히려 이렇게 쪼금 가져와도 고거 이렇게 가져온 만큼 이렇게 딱딱딱딱 해 가지고 가는 영혼들보다도 더 수학이 안 돼서 가는 영혼들도 있어요. 아이고. 근데 네. 인제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뭐야 이게 실제 이게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일상에서 되는 일 없이 네.
그냥 막 일상의 파고에 그냥 막 휩쓸려 다니면서 정신없이 살았다는 거지. 네. 네네네. 예. 음. 또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삶은 찬란했지만 인생 숙제를 하나도 못해 가지고 가는 경우. 아 지구의 그 이렇게 그 어떤 이렇게 뭐야 오감의 세계에서 들어오는 거기에만 이렇게 함몰돼 가지고 네. 예 영적인 수학은 전혀 없는. 그래서 네. 굉장히 행복한 거죠. 아니 음. 일상 자체도 그냥 막 이렇게 힘들면서 수학도 안 되면 네. 그건 이중구 삼중구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그 영혼의 성향에 따라 네. 아바타들이 좀 고생도 더하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또 뭐 획기적으로 또 많은 성취를 해 가지고 가기도 하고 인제 그런 특징은 있는데 뭐 다 뭐야 장단점이 다 있는 거니까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인제 거기에는 좀 세게 좀 표현했거든요, 특징들을. 네. 그러면 성향은 있어도 '난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음음음음. 그리고 저를 뭐 이제 저도 사실은 그 선생님 가슴 영상 만나거나 그전에 저는 이제 불교 공부 먼저 시작했었는데 그전에 또 그 저에 대해서 궁금하고 삶에 대해서 궁금함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건 주로 뭐 심리학 관련 교양서 정도 보는 저도 그런 거였거든요. 네. 거기서 무슨 사람을 이렇게 유형이나 패턴별로 설명하는 것들이 꽤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못 봤었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음. 예, 근데 그 여기서는 되게 그 제 인생 숙제에서 핵심되는 키워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어느 무슨 심리 검사라든가 어떤 다른 방식에서도 이런 표현으로 저를 얘기해 준 적이 없었어요. 오케이. 이게 저는 처음 보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제가 뭔지를 모르고 이게 인지도 못했던 것인 것도 같아요. 혹시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진짜 실생활에 어떤 그 사람의 그 심리적 상황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예. 숟가락 하나 놓는 것까지도 다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주 현장과 밀접한 관계로 왜냐하면 삶의 음. 숙제라는 게 현장과 이렇게 분리된 어떤 심리적인 요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건 네. 심리학은 좀 다른 더 포괄적인 예예예예. 차원인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또 뭘 배워야 되는 것까지도 이게 네. 여기서 알려주기 때문에 네네. 이런 특징이 있어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지요. 거기서는 뭘 배워야 되는 것까지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네. 얘기해 주는 데도 있겠지만 예. 그다음에 인제 이런 게 있죠. 또 하다 보면 이제 나의 숙제를 알아서 나의 숙제를 해 나가는 면도 있지만 그것도 네. 엄청나게 중요하고 보람찬 일이지만 또 이렇게 그 나와 이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뭐 형제 자매 뭐 부모 뭐 이렇게 직장에서 뭐 친구. 모든 하여튼 총망라해서 인간관계에서 네. 상대방의 숙제를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는 또 차이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 이해하는 이해의 부분이 폭이. 다르죠. 예예. 그건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일단은 제가 저희 가족들, 음. 예, 부모님이나 뭐 조카까지의 그 일단 그 친인척, 친한 가족들에 대해서 당연히 읽으면서 이제 이거는 우리 엄마 같다. 이거 우리 아버지 같다.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네네네네. 다른 분들도 아마 이 책을 12가지 읽다 보면 당연히 떠오르실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네네. 누구다. 뭐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래서 걔가 그랬나?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이러셨구나. 음. 이런 이해가, 뭐라 그래야 되지? 옹이처럼 이렇게 딱딱딱하게 뭔가 마음에 있던 것들이 풀어져 버리게 아 해줬던 것 같아요. 그게 단점이고 나빠, 틀려, 뭐 이런 식으로 전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 어떤 인생 공부의 특성이 밖으로 나올 때는 음. 우리가 그 세상에서 가진 잣대로 보면 뭐 바람직하지 않아, 뭐, 음, 좋지 않아라고 평가할 수 있게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네네. 예. 너무 뭐 거칠게 감정 표현을 한다든지, 뭐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만 보고, 아, 사람을 힘들게 하지, 뭐, 아니, 왜 저렇게 아무한테나 다 퍼주고 맨날 저러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그러고 사는 거야, 맨날 이랬는데요. 음. 그게 우리 엄마의 인생 공부고, 내 친구의 인생 공부고, 그랬구나. 음.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내가 그래서 그러는 것처럼
그분들도 그 친구도 그 사람들도 그러는 거구나. 음.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쁘다 뭐 이런 게 많이 좀 그 개념 자체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누구는 저건 잘하는 거고 저건 틀리고 저건 나쁘고 이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상대방을 그 인생 숙제를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됐을 때 사실은 그 질 혜택을 보는 건 나 응? 저죠. 어 그걸 이해하는 나잖아요. 그 마음이 예 편안해지죠. 네. 예예예. 예예. 그래서 또 그런 생각도 들지요. 나도 지금도 또 인생 숙제를 모르면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든가 내가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 숙제를 모르고 계속 저렇게 반복하듯이 네. 평생을 저렇게 반복을 하는데 네. 참 '인생 숙제를 안다는 게 엄청난 혜택이구나.' 네. 예 그 리피트를 내가 인지하고 인제 안 하면 되니깐요. 네. 예. 혹시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내가 지금까지도 인생 숙제를 몰랐다 그러면 네. 아. 몰랐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알고 있을 때 지금과. 일단 저는 딱 떠오르는 게요. 예. 제가 그 뭘 마음 공부라 그래야 되나 수행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거를 에, 계속해서 옛날 기준으로 하면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만두거나 이렇게 될 상황들이 많았는데 어쨌거나 그 정도로 음, 솟뛰지 않고 계속 올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인생 숙제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 숙제 음. 아니었으면 가장 결정적인 거는 지난 한 그 두 달 정도에 요 앞편에 그 불교 중도 증득을 했잖아요, 선생님. 네네네네. 그걸 해서 제가 지금 정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너무 좋거든요. 네네. 이걸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1년 정도가 지금 선생님 처음 만나고 시간이 걸린 건데 아마 제 원래 성격상 그 인생 숙제 모르고 제가 삶을 계속 살아왔으면 저는 그냥 이 공부 계속 안 하고 아유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했어. 지금 나이가 얼만데 돈 벌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때려치고 제 성격에는 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게 인생 숙제 안 했으면 이 수행 마음 공부도 제대로 일단 못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감사하고 그냥 세상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안전해 보이고 제 안의 내면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느껴지고 이런 요런 상태에 못 왔겠죠. 음. 되게 건강으로도 아마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작년 1년이 저한테 좀 그럴 만한 요건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편하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근데 음. 1년 동안 그런 거에 그렇게 많이 뭐 영향받거나 예민하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네. 인생 수지 몰랐으면 수행이니 이런 거 다 때려치고 막 또 열심히 산답시고 막 뭔지도 모르고 막 또 하면서 건강도 아마 상했을 거고 음. 가족들하고 관계에서도 또 힘들어하고 막 이럴 것들은 또 여전히 있기 때문에요. 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인제 그 얘기를 좀 더 인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하나는 그 지금도 계속 이렇게 컴컴한 암흑 속에서 네. 내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 게 전부 이 영적으로 보면은 반대쪽으로 가는 네. 열심히는 사는데 네. 예 열심히 산다고 발버둥 칠수록 점점 더 반대쪽으로만 가는 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못한 예 그래서 인제 그 어떤 그렇죠. 행동도 그렇지만 마음 네. 상태도 계속 그 반대쪽으로 갈수록 우주에서는 "그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안겨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에 대한 해석을 내가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예예. 스트레스 받는 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네네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네. 인생 예 이게 수행하시는 분들은 네네. 스트레스 받는 건 반드시 뭐 일이 있다든지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일과 상대방한테 우리는 전가를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인생 숙제를 모르면 지나가서 보면 뭐냐면 뭐 사소한 결정들은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 복구할 수 있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인생 숙제를 떠나서 하나의 삶의 흐름에서만 본다고 그래도 예. 가장 결정적인 큰 사건들 매듭을 다 반대로 결정해 버린다고. 네. 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런 어떤 삶에서 어떤 중대한 결정들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죠. 예, 그걸 전부 반대로 결정한다고. 네. 내 편한 대로. 사실은 제가 요즘도 얼핏얼핏 그런 걸 느껴요. '아 내가 예전 같으면 이렇게 못할 건데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음. 하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 편안하구나. 그런 느낌이 올 때 많아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그 반대로 결정해 놓고는 제일 피해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의 적은 인류고 음. 남자의 적은 남자고 여자의 적은 여자고 나의 적은 나. 나의 적은 나고. 네. 어.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인제 새로운 그 접근을 방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그 체험담을 예. 들었는데,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숙제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은 다 달라야 되는 거고 달라요. 네네. 남에 대해서 쪼금 더 걱정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쪼금 걱정해도 좋을 만도 하구만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앞길이 군말린데 자기 걱정하기도 바쁜데 남 걱정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네. 숙제에 따라서. 그래서 네. 그런 거는 그냥, 예, 그 '숙제가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중요한 거는 하기 전후와 삶에 대하는 태도와 다른 네. 사람들을 이해하는 정도, 이런 모든 것이 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삶이 이렇게 변화해 가면서 어 네. 그 어떤 내면의 평화, 충만함이 네. 예예예예. 그래서 진짜 우리를 평가해 주는 거는 바깥에서 쳐주는 남들이 쳐주는 박수가 아니고 네. 내면에서 올라오는 내면의 박수거든요. 네. 예. 말도 멋있잖아요, 내면의 박수. 네. 멋있어요. 예. 자기 스스로 충만함을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거든요. 네네. 이것은 밖에서 10 사람 1000 사람 만 명의 군중이 쳐주는 박수보다 더 사실은 음. 가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요. 예. 우리가 사실은 바깥에서 받는 박수는 사실은 우리 인생 숙제를 보면 아닌데도 박수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내면의 박수는 절대 안 그래요. 네. 영혼과 일치된 행위만 했을 때만 박수를 받아요. 네. 그래서 내면의 그 충만함과 그 내면의 박수라는 게 실제 막 박수 소리가 착착착착 나는 게 아니고 내면의 이제 충만함과 그다음에 네. 기쁨이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런 항상 내면의 박수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인생 관계를 이렇게 잘 해 나가시를 바랄게요. 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쪼금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픈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물론 이 동영상을 보는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안 감사한데요." 그러는 사람인데 그 사람만 빼고 감사하다고 말을, 이렇게 느낌이 드시는 분들을 대변해서 좀 고맙다는 얘기를 전해 드릴게요. 자,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네네네.